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양반집 선비가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선비의 아내는 제법 잘 사는 양반댁 귀수였는데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다. 아내의 친정에서는 딸을 시집 보내면서 말 못하는 벙어리라는 흠 때문에 패물이며 살림살이를 넉넉하게 챙겨서 보냈다. 그러나 그리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가난한 선비네 집 살림을 꾸려 나가려나 그 많던 폐물들이 어느새 바닥이 나고 친정 할머니가 물려준 참종나무 비녀 하나만 달랑 남게 되었다. 그러니 집안꼴에 지가 물어갈 쌀 한 톨도 남아있지 않는 형편이라 끼니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비는 양반 체면을 내세워 양식 한 번 구해오는 법이 없었다. 친정에 손을 벌리려 해도 몇 해 전 역병이 돌아 식구들이 모두 죽고 말았다. 그러니 비빌 언덕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까지 병을 얻어 자리를 보존하게 되었다. 끼니도 챙기기 어려운 형편에 시어머니 앞값은 벙어리 아내의 등에 얹힌 큰 바위 덩어리였다. 제비새끼처럼 때만 되면 제대되며 입을 벌려대는 아이들도 못 먹어서 꼴이 말이 아니었다. 그 와중에도 선비는 글만 읽었지 집안 사정을 조금도 살피려 하지 않았다. 그런 집안 살림을 혼자 꾸려가느라 벙어리 안에는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아내에겐 지금 당장 끼니와 시어머니 아깝도 문제였지만 얼마 후에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갈 선비의 여비가 더 큰 걱정거리였다. 그런데도 아내가 그런 걱정으로 잠을 이루든지 말든지 선비는 책만 읽는데 열중하였다.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 첫날 벙어리 아내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남편이 과거를 보러 가는데 빈손으로 보낼 수 없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딱한 사정을 아는 박물장수가 값을 후하게 쳐주었다. 집에는 당장 먹을 끼니조차 없었지만 그렇게 마련한 여비를 남편의 손에 쥐어주며 아내는 꼭 장원국제에서 돌아오길 바라며 웃으며 배웅해 주었다. 선비가 떠난 후 번영어리 아내는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다. 머리카락을 자른 걸 시어머니가 알까봐 머리에는 항상 수건을 동여매고 있었다. 끼니도 끼니지만 겨울이 다가오는데 뗄감이 하나도 없었다. 생각 끝에 벙어리 아내는 밤에 선비 옷을 입고 나가 나무를 해왔다. 먹을 것도 부실한데 낮에는 온갖 꾸준일을 다하고 밤에는 나무를 계속 하다 보니 몸이 말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웬 남동생을 나무집 한 집을 내려놓고 며느리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그 남동네가 아들의 옷을 입은 며느리라는 걸 알 리가 없었다. 아들이 없는 틈을 타 며느리가 외간 남자를 끌어들인 것이라고 생각한 시어머니는 당장 불러 요조를 내고 싶었지만 잘못하다가는 생사람을 잡으려 한다는 애맨소리를 들을까 봐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꾹 참고 기다리기로 했다. 그 대신 저녁 늦게까지 며느리 옆에 붙잡아 놓고 틈을 주지 않기로 했다. 안 그래도 온종일 일을 해서 몸이 천근만근인 며느리는 빨리 나무를 한 짐 해다 놓고 잠시라도 눈을 붙여야 내일 또 일을 할 텐데 시어머니가 붙어 있어 안절부절 못했다. 간신히 시어머니가 잠든 걸 확인한 며느리가 남자 옷을 갈아입고 나가서 나무를 해다 놓고 쪽잠을 자기 시작했다. 그런 고달픈 생활을 하면서도 벙어리 아내는 남편이 장원급제에서 돌아올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드디어 기다리던 남편이 당원급제를 하여 돌아왔다. 벙어리 안에는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을 울컥 쏟았다. 그런데 두 사람의 재회가 정을 나누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선비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벙어리 안에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북으로 들어가 밥을 짓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방으로 뛰어들어와 다짜고짜 벙어리 아내를 밖으로 끌고 나와 마당에 내동댕이 쳤다. 이 환영년 같으니라고 말도 못하는 병신 주제에 내가 없는 틈을 타 남동네를 끌어들여? 당장 내 눈앞을 사라져. 전후 사정을 모르는 선비는 어머니 말만 듣고 분노하여 벙어리 아내를 내쫓았다. 벙어리 아내가 아무리 매달리며 상황을 설명하라 했지만 몸짓으로 하는 말로는 설명이 될 수가 없었다. 날씨도 추운데 집에서 쫓겨난 벙어리 아내는 그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허약해진 몸으로 밤새 담장 밑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그만 얼어 죽고 말았다. 그날 밤 선비는 꿈을 꾸었다. 꿈에 장인 장모가 나타나 환한 얼굴로 사위를 꾸짖으며 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꿈을 꾸다 놀란 선비는 방을 둘러보다가 아내가 입고 나무를 하느라 여기저기 찢겨진 자신의 옷을 눈에 띄었다. 아침이 되어 반신반의하던 선비가 밖으로 나가보니 벙어리 아내가 자기가 시집 올 때 온 창준 나무의 비녀를 꼭 잡은 채 담장 밑에서 쪼그리고 앉아 죽어 있는 것이었다. 선비는 꿈속에서 장인이 한 말이 생각나서 얼른 아내가 머리에 두른 수건을 벗겨보았다. 장인의 말대로 머리를 잘라 팔아 봉돈 한 말이 되어 있었다. 선비는 그때서야 자신의 과거를 보러 갈 때 아내가 지어준 돈이 어떤 돈이었는지, 그동안 어머니를 어떻게 봉양해 왔는지 짐작할 수가 있었다. 선비는 자신의 크나큰 잘못을 깨닫고 나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란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 길로 버스에서 사직하고 내려왔다. 아내의 장례를 정중하게 치른 선비는 자신도 상투를 잘라버리고 아내처럼 나무를 해오며 어머니를 봉양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를 해서 지고 오다 보니 아내가 죽었던 자리에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아내가 죽었을 때 손에 꼭 잡고 있던 비녀와 같은 참중나무였다. 선비는 아내가 죽어서도 가족의 안위가 걱정이 되어 참중나무로 다시 태어나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 믿었다. 자식들도 그 참중나무를 볼 때마다 어머니가 나무로 다시 태어나 자신들을 보고 있다고 믿고 정성껏 가꾸었다고 한다.